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걸스 유현입니다. 자,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시켜줄 우리 업사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업사부님. 네.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네. 어느 날 이제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네. 와이프와 함께. 어. 술을 한잔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저기 근처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네네. 외국인 분이 한 분이 네. 지금 항공권이 너무 싸요 하면서 이제 그걸 톡을 보내줬나 봐요. 오. 그분은 이제 대만 분이신데 오. 대만 항공권이 너무 싸다고 보내주셨는데 대만 네. 항공권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베트남 거를 보다가 이거 너무 싸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술을 더 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결제해도 돼? 결제해도 돼?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했더니 네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왔어.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베트남? 네네. 다낭. 네. 베트남 총리분께서 오시는 기간 동안 저는 또 베트남을 가서 어떠한가 보고 왔습니다. 어떠하던가요? 덥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지금이 베트남 여행이 비수기고 11월부터 2월까지 성수기인지 몸소 체험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붐비지 않으니까 네네. 그 나름대로 좋았고 크록스가 보통 한 5만원, 6만원 막 비싼 건 비싸잖아요. 네네. 거기 가면 만원도 안 싸요. 하고 만원도 안 하고 뭐 또 내고가 가능하죠. 네. 요즘엔 정찰제라고 자기들은 또 이제 나름 머리를 쓰고 아니야, 다 내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여름 휴가를 미리 당겨서 다녀오신 거네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저는 여름 휴가를 보통 8월 중순, 8월 15일을 거의 끼고 가거든요. 예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거의 그렇게 가서 아마도 그때 뭐 국내가 될지 해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어딘가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또 아는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본인들 오사카 가신다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네, 이제 거기 또 아이가 좀 큰 애가 있는데 오사카에 가면 놀이기구가 엄청 또 크게 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유니버셜. 근데 거기는 본인들은 놀이기구를 안 타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님께서 자꾸 같이 타줬어요. 무서운 것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아직은.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버시면은 매달 놀러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너무 여유 없이 좀 그렇게 살고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혹은 뭐 그럴수록 이제 솔직히 소득이 좀 늘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그러고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져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와 함께 사이판이었나? 아무튼 처음으로 이제 아이한테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못 갔었죠. 그리고 이제 풀리고 나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응급 상황이 이 시절라서 또 못 갔다가 그 이후로 그때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한 게 이제 벌써 이제 3번째 갔다 왔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름 휴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바로 이 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머니가 있어야 또 즐겁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름 휴가 이 바캉스 비용을 위한 전략들 잘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4년 7월 5일입니다. 무더운 날인데 오늘 또 핫한 이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죠.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뭐 시장에 모두 다 예상했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무려 10조 4천억 원. 와, 2분기 영업이익이 2년여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오, 진짜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이게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우려감들이 좀 많이 커졌었죠. 1분기 뭐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가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일단 엔비디아 여기다가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 그때 당시에 기대감에 올려줬는데 이거 아니네 하고 꼬꾸라지는 상황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었던 거, 나 엔비디아 아니어도 난 이 정도는 해. 그래서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SK 하이닉스만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신고가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네, 이제 보여줬다. 진짜 그냥 순수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갔다.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그 테스트도 언젠가 통과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죠? 어제였나요? 5세대 뭐 HBM 테스트 소식이 나와가지고. 가짜. 근데 이제,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특정 네. 언론사 한 군데에서 못된 기자가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네. 조금 급등을 하고 하이닉스가 내려가고 했지만 그거 아닌데요 하고 밝혀지니까 네. 다시 이제 역전이 됐지만 역시나 다시 올라가길래 야 이거 내일 실적 좋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인데 아니나 다를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나게 된다면 네. 또 한 번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만났을 때 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게 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제가 그거 기억나시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지금은 이제 바뀌었을 수가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이나 한번 이제 살펴봐 보면 이제 네. 오늘 잠깐만 이렇게 봐보면은 삼성전자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여기서 주춤하고 있을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네.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하이닉스는 우리가 6월 초였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기왕이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지 않겠냐. 그랬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 올랐잖아요. 와. 근데 지금은 얘가 올 만큼은 어느 정도 왔고 삼성전자가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이닉스는 조금은 쉬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가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하이닉스 좋아요 라고 했는 건데 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내려오면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데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실적은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왔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월요일날 우리가 삼성전자를 쫓아가서 사서 먹는다고 하면 몇 %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좀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요 아래 구간을 좀 만들어지고 네. 나면은 그때쯤 접근하는 게 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안전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자리값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4,000원 이하로 아니, 떨어져 있는 20만 원까지는 글쎄요. 좀, 안 네.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20만 원까지는 안 떨어질지 모르겠고 물론 20만 원이 이제 61선이니까 네네. 자, 여러분 참고로 지금 카메라 설정이 잘못돼서 좀 그런 거지. 우리 유현님이 저보다 훨씬 얼굴이 작으세요. 네. 여기 가려지니까 네네. 제가 좀 저를 작게 만든 거예요. 네네. 참고로 뭐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네. 우리 유현님이 훨씬 얼굴이 네. 작으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저번에 연하님도 그랬거든요. 왜? 근데 희한하네. 오늘도 왜 이렇게 설정돼 있지? 네. 연하님도 되게 작으시잖아요. 20만 원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어차피 여기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성장이 멈출 거냐?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만약에 사서 물려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을 텐데 네. 근데 트레이딩을 좀 더 잘하려면 그 기왕지사 이렇게 좀 내려오는 상황이면 좋겠고 저는 2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여차하면 한 21? 네,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네. 조금씩 이제 잡아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네. 일단은 이제 한번 신고가를 또 찍었으니 네. 또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차실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쵸.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이제 이 기대감이 살아나는 상황.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잘해. 근데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소식까지 전해진다면 뭐 갈 그런 희망들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여기서 머물다 갔던 이런 정도 자리까지나 이렇게나 좀 내려온다면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을 이전에는 우리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이 정도 오면 사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여기 이 정도면. 그리고 저도 매일 공개 방송을 하니까 매일 공개 방송하면서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사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이 정도 날짜에서 봐보시면 뭐 굳이 검증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그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죠. 네. 하지만 충분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저는 10만 전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싸게만 사면 좋은 거니까 싸게 사는 입장으로 내려오면 사보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살짝은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네. 6월 초에는 삼성전자도 올라왔어요. 어쨌든 같이 다 올라왔지만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놨다면 네. 이번에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네. 이건 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커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CXL 관련한 지금 차세대 기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CXL 관련한 이런 반도체 관련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메리트가 있지만 언제 뭐 그 엔비디아 통과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조금은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무겁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CXL 관련한 종목들 또 좋으니까 뭐 네오셈도 그렇고 엑시콘도 그렇죠. 엑시콘, 그렇고 네오셈 뭐 네네. 몇몇 종목들이 있죠.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자금이 크다라고 하면 네. 사실 큰 자금을 엑시콘이나 네오셈이나 이런 종목에다가 다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크고 큰 자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다가 넣는 데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금이 크신 분은 뭐 CXL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삼성전자. 요번에 삼성전자가 네. CXL 2.0 양산용 검사 장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네.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작은 종목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콘부터 한번 봐보면 네. 최근에 그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요거가 오히려 더 그 다음에 네오셈. 네. 저는 그 CXL이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CPU, GPU, 메모리가 다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이제 CXL이라는 거는 다 이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데이터를 빨리 돌려야 하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도 분명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HBM과 네. 또 이제 같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네. 사실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공부를 해도 까먹기도 하고 공부를 해도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의 시청자분들은 연세가 또 많은 분들이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는 해드리긴 하는데 설명을 막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CXL은 고성능 서버에서요, CPU, 그 다음에 GPU. 이게 CPU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를 막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집중력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GPU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10,000개를 동시에 이렇게 풀어내버린다거나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아? 그러면 CPU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문제다. 근데 GPU가 푸는 문제가 10,000문제인데 여기는 교수님이 1명이고 저기는 초등학생이 10,000명이 붙어갖고 한 문제를 푼다. 그럼 뭐가 빠르겠어요? GPU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병렬식의 그 연산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DRAM,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가 이제 CX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렵습니다. 파고들려고 하면. 네, 일단은 어쨌든, 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높아진다는 거. 이것만 그쵸. 해도 뭐 어디인가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네오셈이 가장 네. 탁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엑시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는 그래도 네오셈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요런 것들. 다만 이제 이것도 지금은 여기서 왜 맞고 떨어졌어? 전 고점이니까 우리가 주식을 부자를 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차트 공부를 왜 해? 라는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매도 자리를 알기 위해서. 그쵸. 그죠? 자리값을 정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네. 이제 매수 매도를 차트에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하면 좋을까?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는 자리. 네. 그걸 우리는 지지 자리라 그러죠. 네. 지지 자리에서 매수하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걸 저항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처럼 이제 올라갔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에 오면 한 번은 눌러요. 전고점에 오면 또 이렇게 하듯이 네. 이제 많이 눌렀던 게 다시 강세로 올라가고 이슈도 좋고 다 좋은데 전고점에 와서 잠깐 이제 눌러가는 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네. 마찬가지로 이 정도 눌러주면 다시 갈 수 있는 이 정도 눌러주면 다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쪽 섹터는 봐야 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3대 요소는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기술 발전인데 이건 기술 발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술 발전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적 요소가 지금 제일 불안한 시기잖아요. 그죠? 뭐 프랑스, 유럽도 지금 막 네, 극우가 맞아요. 네. 그냥 등극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 TV 토론을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흔들려 바이든 안 될 것 같은데 또 막 무역 전쟁 더 심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도 화요일 날 보였던 모습이 수출주가 한번 주춤하고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것처럼 당연히 관세 올리겠지. 그 다음에 분담금 올리겠지. 우리한테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에 잠깐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흐름까지는 바꾸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당분간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 될지는 몰라. 그거는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바이든을 이제 후보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일단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보는데 기술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쵸. 기술 발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자금이 작으신 분은 네오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15,000원, 14,000원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하다못해 이제 내려오면 올라오고 있는 20선에 맞고 2차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1선까지만 내려와도 대박이겠다. 과연 내려올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 신고가로 도망을 가면 이제 신고가의 삼성전자를 못 잡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작은 종목군으로 더 쏠리거든요. 얘네들은 쏠리면 그냥 막 가. 그죠?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CXL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유명한 거는 네오셈으로 정리해보도록 굳이 할까요? 하나만 선택을 하자고 하면 네오셈. 왜냐면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하면 이걸 또 쪼개기도 그렇잖아요. 그쵸.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 500 뭐 해야죠. 하겠지만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센 종목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저희가 또 다뤄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을 받았던 섹터라고 한다면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네, HLB가 FDA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 외에도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바이오주가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어쨌든 지금 바이오주가 좋은 것 같은데 바이오주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그래요? 변동성이 커가지고. 아니, 저랑 이렇게 네. 얘기 나눌 때마다 바이오주에 대한 질문을 거의 네. 안 빠지고 하시다시피 하셔서, 그런가요? 네, 개인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바이오주를 크게 투자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90%예요. 제가 지금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바이오주를 아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가장 마이너스가 큰 종목 밑에서 한 두세 개 이렇게 서너 개를 꼽으라고 하면 네. 바이오주가 반드시 포함됐을 겁니다. 바이오가 그래요. 네. 진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막 하한가를 막 3번인가 가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저. 그쵸. 그나마 조금 올라와서 지금 마이너스 90%예요. 아무튼 HLB도 뭐 상한가 갈 때는 이제 화끈하게 가주지만 또 떨어질 때는 하한가로 화끈하게 떨어져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는 사실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바이오주는 일단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FDA 승인이나 아니면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네. 내부자들도 아주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안다면 알까? 어쨌든 이 못된 모양새가 나오고, 네. 지금은 다시 어떻게든 살려놨는데, 이게 뭔가가, 어쨌든 올라왔으니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저 위에서 손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셨을 테니, 네. 이게 지금 재승인이 완료된 거는 아니죠. 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기대감. 높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갔던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HLB도 그룹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HLB, 이번에 근데 HLB, 제약이 더 센 느낌도 있었어요. HLB보다. 네. 그렇죠. 주가의 떨어진 위치를 좀 더 많이 회복한 게 HLB 제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HLB, 바이오스텝,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HLB 뭐 테라뷰티스틱 뭐 등등등등 많습니다. HLB 파나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HLB 파나진이 바이오스케어 RSB 최외 진단 의료기기가 뭐 국내 허가를 또 이제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또 어제 HLB 이 주들이 급등을 하고 오늘까지도 그 어떤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으로 쉽게 살을 뺀다? 굉장히 혹하거든요. 그쵸. 일단은 근데 이제 그거는 비만인 사람이 치료로서이고 네. 유현 씨처럼 이렇게 날씬한 분은 아니, 관리를 위한 그거로는 거의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거지 약이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을 먹고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물론 이제 또 뭔가가 이제 뭐 배우나 직업적으로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기는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요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에 확진자가 있으시고 살이 확 찌신 자가 있고 그러면서 사실 집에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못하고 근데 이제 재차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해외여행을 한 3번 갔다 오게 되고 뭐 이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수요가 있으시잖아요. 네, 많죠. 근데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 노출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 특히 여름에 이제 나의 멋있는 나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장 어떤 젊었을 때 막 이런 거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막 스튜디오 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수요는 남녀노소 그 동소고금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유명한 비만약이 지금 이제 요 기사를 보시다시피 위고비, 위젠픽이라는 약들이 있어요. 요게
디스크에서 노보노 디스크. 네, 노보노 디스크 이제 여기인데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건데 네. 이게 그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네. 그래서 혈당 조절제로 원래는 그 했다가 주목받았는데. 예, 네. 인슐린 촉진 받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요렇게 좀 했던 것이 치료제로 봤던 것이 살도 빠지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당뇨약 중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제가 지금 아직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인데 추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쬐깐한 알약 하나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선생님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추천해 주시라고 저는 괜찮다. 그래서 그럼 한번 드셔보셔라. 근데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3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72kg였는데 네. 69, 68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서 3, 4kg가 빠져서 이제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살이 좀 빠지셨죠? 예, 살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약이냐면 이제 이 혈액 속에 이제 혈당이 이제 있잖아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있으면 내 몸에 이제 어차피 소변에도 이제 그 당 성분이 있으니까 소변을 일부러 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내 몸에 더 빼는 성분. 그래서 밥 한 공기 분량만큼이 빠진대요. 칼로리가.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럼 뭐 화장실 한두 번 더 가지 뭐. 물 한 모금 더 먹고. 그렇게 해서 좋구나. 그래서 저한테 막 그 약이 뭐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그거 의사분이 처방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디앙정이라는 약이었는데 아무튼 그거 지금 의료보험이 돼요. 지금은. 의료보험 안 될 때 한 2, 3만 원 했는데 한 달에 2, 3만 원. 그러니까는 그게 비싼 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당뇨약이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이게 요것도 그렇게 해서 됐는데 문제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비동맹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증 이제 이런 환자가 늘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그 혈류가 좀 막히면서 눈에 그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영구 실명이 되는 거예요. 살 빼자고 눈이 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나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큐라티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내내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그렇죠. D&D 파마텍. 네, D&D 파마텍도 이제 거기에 연관돼서 오늘 또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약이 원래 무슨 치료제라 그랬죠? 원래는 그렇죠, 당뇨. 그래서 당뇨 관련된 아이센스, 아이센스라는 이 회사는 이제 우리 콕 찍어갖고 혈당 검사하는 거 있죠. 자가 혈당 검색기나 혈액 그 검사기 요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런 것도 같이 그 부각을 받아서 아이센스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고요. 그 우리가 성형 미용 의료기기 요런 거 막 설명할 때에 우리 리치걸스의 어제 우리 얘기를 그 같이 나눴던 우리 희정님이 이전에부터 크게 추천했던 종목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펩트론. 펩트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도 올라가요. 추천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뭐 데봉에레스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이고 저런 이슈가 있어서 가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 위치가? 지금은 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목표치를 잡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거의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목표치를 잡을 때 물론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1파, 2파, 3파라면 3파가 더 크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얼마나 더 프로테이지를 먹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터닝을 하는 큐라티스 그런 같은. 종목, 예, 큐라티스 네. 아니면 D&D 파마텍 뭐 이런 네. 종목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될 수는 있겠다. 음. 대장은 지금 우리가 네. 많이 올라간 종목, 정말 센 종목이 대장이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이 안 대장이긴 빠진다. 하나. 일단 여기서 막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아도 네. 밀리지 않고 여기서 깨작깨작 되기만 해도 바닥권에 있는 놈들이 이제 내 차례야. 넌 많이 갔잖아. 넌 거기서 잠깐 스톱해. 나는 내가 갈까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이 올라간 거는 내가 만약에 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 판돈 갖고 바닥에 있는 놈을 사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프로테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바뀌었다. 예, 6월에서 7월 바뀌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네. 음식료, 그다음에 전력주 이런 네. 것들이 상반기에는 주도 섹터로서 올랐잖아요. 네. 이게 하반기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그 바뀌기 직전부터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들고 있다고 계속 수익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바뀐 것처럼 얘네들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별로도 마찬가지로 네. 전체 섹터 중에서 많이 빠진 쪽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약간 제외일 수 있고,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동안, 화장품, 뭐 음식료, 뭐 전력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 근데 그다 죽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지가 네.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바닥권에서 막 꿈틀꿈틀대면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은, 예, 잠시 후 2부에서 아, 좋습니다. 네.